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오전 9시 57분입니다.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분이 천영우 전 청와대 안보수석입니다. 육자회담 대표로 노무현 정권 때 일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교부 차관, 그리고 안보수석으로서 대북 문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물러나서는 지금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그리고 동아일보 개원논설위원을 겸하고 계시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쓴 칼럼의 제목이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이런 지적이 적힌 이 칼럼을 읽으니까 이 북한산 석탄 국내 불법 반입 사건이 상당히 큰 파장을 예고를 하고, 이걸 잘못 다루면은 전반적 국정 운영의 전반적 분야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천영우 수석의 글은 항상 읽어보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글입니다. 잘 요점을 정리하면은 복잡하고 엇갈리는 정보가 하나의 질서를 갖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논리의 틀이 돼 가지고 다른 사건도 이해를 하는데 아주 쉬워집니다. 핵심을 딱 잡으면 일종의 그게 수학 공식처럼 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안보수석 비서관의 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 이후부터 북한산 석탄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철저한 제재 이행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도 민간 기업과 개인의 위반 행위를 모두 적발하여 완전히 건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체제를 구축하고 위반 행위를 엄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위반 수법이 제3국 또는 공해상 환적 등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가 상습적 불법 행위를 건절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제재 위반 의혹이 있어도 확인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숨기는 데 급급하고, 불법 활동을 일삼는 요주의 선박들이 우리 영해와 항구를 무사 통행 및 출입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이 아주 유의할 지적입니다. 이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무장, 핵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그리고 중국까지도 동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협조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서 제일 앞에 있어야 될 나라가 그 핵무기의 가장 큰 피해 잠재국인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한국이 사실상 이 천영우 전 수석의 지적대로라면 회방을 놓고 있는 꼴입니다. 이거 회방을, 제재에 구멍을 뚫고 회방을 놓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강도로부터 자주 피해를 받고 있는 주인
집주인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그 무슨 경비초소에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강도가 들락날락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상한 꼴. 또 부산에 있는 마이어스 교수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지만은, 우화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스토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가드가 나왔는데, 보디가드 몰래 여자가 스토커하고 연애하는 꼴, 뭐 이 정도로 우화적 코미디로서 설명해야 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산 불법 반입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남북 간에 어떤 미략이 있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도 관세청에서 해서는 안 되고 공안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가 검찰공안부입니다. 검찰공안부가 나서서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저 국정원까지 해서 합동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수석이 지적했던 대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개인이라면은 여기 불법 반입에 관여한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정부가 이 처리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의심스럽게 하면은 국가적 책임으로 간다. 국가적 책임으로 가는 것은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바로 국민한테 오는 겁니다. 이 점을 전영우 수석이 날카롭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최대 이행 당사자로서 철저한 결의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의 불법 외화 조달의 거점이 될 정도로 망가진다면 국가적 수치다. 정부가 조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제재 이행 체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이를 것이 너무나 많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이 불법 외화 조달을 하는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말을 이렇게 신중하게 했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위적 행위 또는 국가 반역 행위에 준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첫째,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제적 신뢰성에 가할 타격이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정은 특별 국제법으로서 이에 반대하는 회원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내 기업에 대해 법적 의무의 준수를 강제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법치를 중시하는 선진 문명국가로서의 신뢰성을 잃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철저한 제재 이행을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비핵화를 방해하는 나라로 지탄받을 일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를 이끌면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제재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을 국내의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지키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정권을 상대로 신뢰성이 있는 조치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제재 위반 기업과 국가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기업과 수입 대금을 결제한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 파산하거나 자산 가치가 폭락한다면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과 주주들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거나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패소하면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손실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을 잘못하면 그 책임이 굴러서 국민한테 세금으로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HSBC를 비롯한 유럽 국제은행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위반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지만 관련 국가의 귀책 사유는 없었다. 미국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한 번은 눈 감아 준다고 해도 재발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만 면죄부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천재 일우의 비핵화 기회를 날려보낼 수가 있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 북한산 불법 반입 석탄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이 비핵화 기회도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더라도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도 버틸 방법이 있다면 순순히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재가 부실해지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의지와 힘을 제공하고 핵을 포기할 인센티브를 박탈한다. 모처럼 찾아온 비핵화의 기회를 차버리는 자책골을 범하는 셈이다. 넷째, 한미공조의 파탄 위험이다. 양국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과 신뢰가 공조의 생명이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는 대부분 미국을 움직일 공조의 힘에 나오고 미국의 정책 결정을 우리의 이익에 맞게 움직일 힘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기회에 비례한다. 북한이 아직 핵동결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조급해진 나머지 비핵화의 핵심 수단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엇박자를 낸다면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는 파탄을 면기 어렵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갖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한미 공조가 잘 될 경우라는 겁니다. 근데 한미 공조가 약해지면은 대한민국의 대북 또는 대중 영향력도 같이 약해진다.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한국인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 협조를 해줘야 주는 것만큼 받을 것도 있는데, 그 협조해 주는 것은 한국인의 의무 아닙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급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비핵화하려는 노력을 뒤에서 구멍을 내면서 북한과 밀통을 한다든지 야합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도 결과적으로 해악이 될 뿐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이다.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는 아무리 진전되어도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시지퍼스의 신화처럼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락할 수는 없다. 명언이네요. 김정은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락할 수는 없다.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는 선김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선자 김정은 김자, 선김 후 대한민국, 선김 후대 정책입니까? 대한민국은 후순이고 오로지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권위와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 기관인가? 감사합니다.